안녕하세요. 노동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공부하다 보면 딱 이런 상황, 정말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직원이 분명 잘못을 했는데 막상 징계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회사 규정이 바뀐 거예요. 특히 그 징계할 수 있는 기간 있잖아요. 징계 시효? 이게 늘어났다면 예전 규정을 따라야 하나 아님 새 규정을 따라야 하나 이거죠. 오늘 바로 이 골치 아픈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는 대법원 판례 하나를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. 2014 두4931 판례인데요. 시험 앞두고 이 판례의 핵심 논리, 이거 확실히 잡아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판례를 통해서 그 변경된 취업 규칙, 특히 이제 근로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징계시효 연장, 이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, 그리고 법원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. 이게 2007년에 시작된 일이에요. 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금품을 받는 그런 비위를 저질렀습니다. 당시 그 기관 규정으로는 금품 수수 관련해서 징계시효가 3년이었어요. 네, 3년이었죠. 그런데 한 2년 뒤쯤 2009년 7월 31일에 이 기관이 규정을 바꿉니다. 금품 수수 같은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 늘린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규정 시행 전에 일어난 일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여기에 대한 소위 경과 규정을 따로 안 뒀다는 거예요. 그냥 딱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 이렇게만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거죠. 그러니까 2007년에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 2009년에 개정돼서 2년이나 더 길어진 5년의 징계 시효를 적용하는 게 맞냐?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규정대로 3년 시효가 이미 끝났으니까 징계할 수 없는 거 아니냐? 이게 이제 다툼의 핵심이 된 거죠. 실제 징계는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에 이루어졌거든요. 이건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은 명백히 넘었지만 5년은 아직 안 된 그런 시점이었어요. 네, 아주 애매한 시점이네요.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봤나요? 대법원 입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원칙적으로 취업 규칙이 바뀔 때 특별한 경과 규정을 둬서 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은 예전 규정을 따른다. 이렇게 정하지 않는 한은요. 징계 처분 같은 어떤 법률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잠깐만요. 처분 시점의 규정이요?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과거 행위에 대해 더 불리하게 바뀐 규정, 그러니까 징계 시효가 늘어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거잖아요. 이거 약간 소급 적용처럼 들리는데요. 법에서 그거 금지하는 거 아닌가요? 네.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. 실제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니 소급입법 금지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법원칙이죠. 근데 대법원은 이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는 과거에 이미 다 끝나버린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뒤집어서 적용하는 그런 진정소급 적용하고는 좀 다르다고 봤어요.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시작되기 전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징계 절차에 적용될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. 진정소급이랑은 다르다. 네.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 하나 더 나옵니다. 그 개정 전 규정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굉장히 크고 또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새 규정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효보다 더 크다,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. 일종의 신뢰보호 원칙과 공익 사이의 비교 형량,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단순히 소급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신뢰보호랑 공익 중에 뭘 더 중요하게 볼 거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. 그럼 이 특정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어요? 공익이냐 신뢰냐? 네, 이 사건에서는 그 문제의 비위가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 수수였다는 점, 여기에 상당히 주목했습니다.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린 것은 공공부문의 청렴성, 또 투명성 이런 걸 강화하려는 매우 중요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본 거죠. 반면에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근로자의 어떤 기대나 신뢰는 이런 중대한 공익적인 요청에 비해서는 그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 처분 당시에 유효했던 개정 규정, 즉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. 결국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유효하다 이렇게 본 거죠. 공공기관의 청렴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군요. 자, 그럼 시험
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, 이 판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해 핵심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좋습니다. 첫째, 취업 규칙이 개정될 때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다면 징계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징계 처분 시점에 유효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. 행위시가 아니라 처분시. 네,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. 맞습니다. 둘째, 징계 시효 연장처럼 근로자에게 좀 불리한 변경이라고 할지라도 경과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이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근로자의 신뢰보호 필요성과 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 용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는 거, 이걸 기억해야죠. 그 비교 형량 결과 이 사건처럼 공익적으로 무게가 실리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나 시험에서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뭘까요? 바로 경과 규정 그 자체의 존재 유무입니다.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볼 때는요, 항상 그 부칙이나 경과 규정 부분을 아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개정 전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,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. 이 판례도 결국 경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시 규정 적용 원칙, 그리고 비교 역량의 문제로 이어진 거니까요. 아, 명확하네요. 결국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규정이 뭐냐,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과 규정이 있냐 없냐, 이게 정말 관건이군요. 네, 오늘 징계시효 연장과 관련된 이 중요한 대법원 판례 2014도 4931 판례를 통해서 취업규칙 변경 시 적용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징계, 시효라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규정의 변경 문제였잖아요. 만약에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징계 사유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사유의 징계 수위를 확 높이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살펴본 이 법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다르게 봐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와,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.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여러분의 법학 실력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. 네, 시험 준비 잘 마무리하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